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점에서 수험생들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또 효과적으로 마무리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실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. 원병일 종로학원 선임 컨설턴트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선생님. 먼저 이 2017학년도 이 대학 입시 좀 큰 틀에서 볼 때 좀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? 뭐 큰 틀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입 전형의 간소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은 우선 선발 제도를 폐지해라라는 거였고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별 고사를 지양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거든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수능에 집중된 수시 전형이 어떻게 보면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한국사 필수 수능에 있어서 그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에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이 이제 붙은 거가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수준별 수능이 폐지가 됐습니다. 수준별 수능이 폐지됐다는 거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A형과 B형 문제지가 두 개였다면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하나의 문제지로 이과생이나 문과생 같이 시험을 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돼. 그 다음에 이제 수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수능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대학의 인재상, 그 다음에 학과와 가장 어울리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내가 지원한 대학의 적어도 인재상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 학과와 어울리는 학생인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렇다면 올해 수능은 좀 어떤 경향의 문제들이 좀 출제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가요? 올해 뭐 이제 항상 매년 이제 평가원 문제가 잣대가 됩니다. 평가원 문제가 잣대가 되는데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변화가 좀 있습니다. 어떤 변화냐 하면 그 문제 유형의 변화입니다.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 모양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국어만 이야기를 한다면 국어의 그 1등급 원점수 등급 컷이 한 96, 7점 정도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번 6월, 9월 모의평가를 보면 한 90점으로 상당히 대폭 하락됐어요.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출제 원리나 문제풀이 원리가 바뀐 것이 아니고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했다. 예, 그래서 유형이 좀 모양이 바뀌었다.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그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모양이 어떻게 변화됐다라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 달 코앞으로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학습 전략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들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. 6월,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면 어쨌든 모양도 좀 바뀌었지만 작년도와의 차이는 기초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한 30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기초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암기되어야 한다. 뭐 이런 것들을 그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남은 시점에 그 뭐 어떤 새로운 거 이런 걸 보기보다는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 가운데 적어도 기본 개념이 애매하게 알고 있다,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금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, 뭐 이것이 전략 아닌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모든 과목에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 달 앞으로 수능이 좀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좀 불안감이 있게 조금씩 높아질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학습 패턴은 어떻게 좀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? 새로운 교재를 찾아서 새로운 거를 막 풀어보고 많이 해봐야지라는 욕심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교재들을 다 살펴가면서 정리한 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딱 봤을 때 내가 적어도 입시를 위해 준비한 2년 반의 어떤 그 공부 기록을 기억할 수 있는 암호노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거 이런 작업들이 한 30일 동안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지금 각 시군에서 보면은 입시 설명회가 또 이제 줄줄이 좀 열리고 있거든요. 그 학생들이 입시 정보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? 좀 어떻게도 이 설명회 자리 참석해서
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요? 지금은 지금 30일 남은 시점에서 입시 설명회, 입시 전략, 정보 이런 것들을 지금 네.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. 그 입시 설명회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그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소위 시군단위 아니면 그 메이저 학원 쪽에서 대체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. 그때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현재 자기의 잣대를 어떻게 보면 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기회. 네.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자기와 가장 합격 가능한 학교들, 이런 것들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, 그런 쪽에서 활용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많은 수험생들을 봐오셨겠지만, 이제 이 한 달여 남은 수능, 앞둔 수험생들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이렇게 시험에 임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올해 올림픽 있었잖아요. 네. 그죠? 박상영 선수가 펜싱에서 요즘에 이제 CF까지 되고 있던데. 할 수 있다. 그렇죠? 네. 할 수 있다 3번이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인간의 신체 장기 기관 중에, 기관 중에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게 뇌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뇌를 계속 우리가 암시하고 긍정적인 암시죠.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. 그죠? 네.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마인드. 이걸 계속 안 되면 계속 체면을 걸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자신감을 갖는 것,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이오리듬을 적어도 8시에 맞춰라. 그러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5시간, 6시간 잠을 자는 것을 1시에서 6시까지, 7시까지 잠을 잔다든가 요거를 잘 맞춰서 수능 당일에 8시 10분, 8시 40분에 시작되는 시험에 그 시간에 맞춰서 바이오리듬을 딱 맞춰내는 거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무나 조급하고 급한 마음, 그래서 밤을 새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거는 건강 관리입니다. 하루 지금 환절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거의 2, 3일은 그죠? 이렇게 또 아예 그냥 빠지는 시간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. 그래서 8시에 맞추는 바이오리듬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.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